권리청구가 어쩔 수 없이 들어주고 전쟁이 끝나니까 해산시켜버려. 그래서 11년 동안 의회를 열지 않아요. 열지 않아. 그 사이에 지못을 다 한 거야. 의회 회관님에 전제 정치를 강화해서 여러 가지 자의적인 세금을 많이 부과하거든요. 그때 부과했던 세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선박세죠. 선박세. 선박세는 어떻게 부과되냐면 이게 전쟁 때 한해서만 주로 이제 뭐냐면 해안에 있는 도시들이 영패군의 그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보는 임시세금이었는데 이것을 내륙 도시에게도 부과하고 항시적으로 계속 부과하게 된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반발하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런 것도 있고. 자, 그리고 제임스 힐스가 죽고 나서 그 다음에 등장했던 왕이 어떤 사람이에요? 찰스 1세죠, 찰스 1세. 찰스 1세인데 이 찰스 1세 때 이제 스코틀랜드 지역에서 반란이 일어나요. 반란. 왜 반란이면 영국의 어떤 국교도 의식을 강요했기 때문에 하는데, 자, 여기에서 잠깐 영국의 그런 뭐냐면 신교도의 분화 과정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이걸 정리해야지 문제가 쉽게 풀리거든요. 자, 228페이지 잠깐 펴볼까요? 자, 228페이지 보면 거기에 영국의 국교의 표가 나오죠? 자, 영국의 국교에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구교와 신교를 합쳐놓은 거야. 네, 그래서 형식상 상당히 구교적 요소들이 되게 많아요. 신교도 있지만. 그러니까 그 안에 영국의 예전의 구교적 요소를 척결하자. 그 구교적 요소를 좀 청결하자. 프리틱하자. 그래서 나온 것이 뭐죠? 청교도죠. 그래서 좌파가 청교도가 되고, 그 다음에 영국 국교의 의식을 그대로 계승하려고 영국의 카톨릭 의식을 계속 계승하려는 파들이 우파가 되는 거야. 네. 그래서 그 우파 중에서도 상당히 뭐냐면 카톨릭적 요소를 되게 강조하는 파도 있어. 이게 뭐냐면 영국의 고고학파야. 고고학파야. 고고회파거든요. 고고회파. 요 고고회파는 겉으로는 청교도지만 실제로는 되게 카톨릭 요소가 많아요. 카톨릭 요소가. 그래서 대개 보면 이제 찰스 1세하고 제임스 1세가 친카톨릭 정책을 폈다고 했죠. 근데 실제로 이 사람들이 내세운 거는 카톨릭이 아니라 고고회파야. 왜냐하면 카톨릭을 직접적으로 내세웠다가 어떻게 되겠어요? 반발이 많으니까 카톨릭과 비슷한 영국 국교대 우파 섹트를 내세운 거야. 우파 섹트.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해서 그 당시 청교도 좌파 섹트가 뭐냐면 투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왕권을 강화하려고. 근데 이런 영국 국교의 의식을, 카톨릭 국교의 의식을 어디에 강요한 거야? 스코틀랜드에 강요해요. 스코틀랜드는 뭘 믿고 있죠? 장로교죠, 신교도. 그러니까 우리는 도저히 그걸 받아들일 수 없다. 네가 왕이지만 우리는 이걸 받아들일 수 없다 해서 반란을 일으킨 거죠. 예, 요때 찰스 1세 때. 자, 그래서 제임스 1세와 찰스 1세는 우파인 고고회파를 통해서 왕권 강화하고 친카톨릭 정책을 했지만 후에 찰스 2세와 제임스 2세는 직접 자기가 뭘 믿었어요? 카톨릭을 믿었죠, 이 사람들은.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직접 카톨릭을 내세워요. 그러니까 전자는 좀 정치적 성격을 띠고 있는 거고, 후자는 뭐죠? 상당히 정치적 뿐만 아니라 뭐죠? 신앙 차원에서 내세운 거야. 제임스 1세와 찰스 2세는. 첫 번째 제임스 1세는 카톨릭 교도가 아니에요, 이 사람은. 오히려 이 사람은 감리교 대통령이야, 장로교. 오히려 그래서 좀 약간 자기 개인적인 믿는 걸 떠나가지고 정치적 카톨릭세를 이용했다고 보시면 돼요. 네. 자, 하여튼 그 당시 이제 스코틀랜드 장로교를 주도했는데 이것 때문에 스코틀랜드 반란이 나고 이에서 오랫동안 소집하지 않았던 의회를 소집하려 당기회를. 그렇지만 의회에서 개제를 하고 욕하니까 폐지시키고 다시 쳐들어오니까 어쩔 수 없이 장기회를 해가지고 그 과정에서 무슨 혁명이 일어나요? 청교도 혁명이 일어나죠. 그래가지고 누가 집권하죠? 크노웨이 집권하죠. 자, 크노웨이는 그 당시 권력을 유지할 수 있었던 건 두 가지인데 그가 가지고 있는 철기구가 영국의 중상층의 이익을 적극적으로 반영했어요, 정책에. 그게 대표적인 것이 이제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무슨 종례죠? 항해 조례죠. 그래서 항해 조례는 그 당시 네덜란드가 중개무역을 통해서 번성하니까 그 당시 영국의 식민지의 성과가 상품 운반할 때 누구 성과가 이용해야 돼? 영국 상품이나 상품
그 영국 선박을 해야 되고, 그래서 네덜란드의 중계국을 타격을 줬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전쟁까지 일어났어요. 영국과 네덜란드. 누가 이겼어요? 영국이 이겼어요. 영국이. 예. 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항해를 공부했죠. 자, 항해법을 해서 이제 맞고, 그 다음에 니엘을 보면, 그 다음에 찰스 2세가 왕정 복구가 되고, 그때 이제 찰스 2세가 전제 정치에 강화하니까 외세가 국왕을 대항하기 위해서 공포한 법이 있어요. 하나가 뭐죠? 심사령하고 인신보호령이죠. 이 심사령은 뭐죠? 주 내용이 뭐예요? 국교도 외에 간직침을 금지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임시보호령 뭐죠? 뭐냐면 의회 동의 없이 쓸데없이 왕이 사람을 잡아가지고 방지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인데 요게 비국교도인 신교도에게 예배의 자유를 얻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잠깐만요. 다시 이제 앞에 표 돌아가세요. 표. 자, 포에 보면 거기 영국 국교회인데 자판을 보세요. 자판을 뭐라고 해요? 청교도라고 했죠? 자, 원래 청교도는 영국 국교회 안에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두 개 나오는데 스튜어트 왕조의 어떤 탄압 정치에 맞서가지고 외부로 가서 새로운 종교 공동체를 만들자 하는 사람들이 피그림 파더즈죠. 그래서 이 피그림 파더즈의 일부가 어디가 뭐야? 아메리카가 갔잖아요. 예. 그 다음에 잔류파인데 이 잔류파들은 계속 제임스와 그 찰스 스튜어트 왕조가 투쟁하다가 명예혁명 이후에 영국 국교에서 독립해서 뭐가 된 거야? 청교도를 세우게 돼요. 청교도. 그러니까 청교도는 원래 처음에는 어디에 속했던 거예요? 국교에다 속했다가 명예혁명 이후에 독립한 거예요. 독립교회로. 그러니까 그 당시 심사령 안에서는 국교도 안에 뭐가 속해 있는 거죠? 심사령 국교도. 청교도 세력이 국교에 속했을 때 보니까 심사령의 주타기가 카톨릭이었죠. 그래서 나중에 명예혁명 이후에 독립회 비국교도가 되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심사령 안에 비국교도의 범위 안에 신교도 세력들이 들어가면서 신교도의 간직침을 막는 법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그래서 19세기 때 심사령 폐지 중에 뭐죠? 신교도의 간직침을 허용하는 의미가 있다는 게 그 의미예요. 초창기 때는 그 의미가 아니었어요. 네. 그러니까 요거는 명예혁명 이후겠어요? 이전이겠어요? 이거 좋아하면 명예혁명 이후겠죠? 왜냐면 명예혁명 이전에는 신교도는 비국교도였어요? 국교도였어요? 국교도였죠? 그러니까 여기서 비국교도 신교도니까 명예혁명 이후의 조치라고 알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명예혁명 이전이니까 찰스 2세니까 틀리죠? 역사적인 거 맞지 않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미연에 보면 그 당시 찰스 제임스 2세의 딸이었던 이제 메리하고 그 다음에 원년 공동왕인데 이때 권리 장정을 승인하죠. 그리고 여러 가지 추가 조치들을 내리게 돼요. 그 추가 조치 중의 내용이 뭐냐면 의회 군대 통수권 장악, 번역법 폐기.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얘기하는 요게 들어가요. 비국교된 신교들에게 예배를 자유함. 이것은 명예혁명 이후죠. 그러니까 이때는 그 청교도들이 뭐가 된 거죠? 독립교회를 만들고 국교회도 이제 아니에요. 국교회가. 네, 이렇게 이제 구분해갖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38번 문제를 풀어서 요번에 이제 나온 부분이 유럽사에서는 이렇게 혁명 시리즈가 많이 나와. 청교도혁명, 산업혁명, 프랑스 대혁명, 미국의 독일혁명, 4대 혁명이 있죠? 요 4대 혁명은 꼭 한 문제씩 나오니까 정리해서 보세요. 예.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요. 39번을 보죠. 39번. 자, 39번은 이제 뭐와 관련된 거냐면, 자, 여기에서 이제 미추홀주의 이들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을 보는 것은 이렇게 있죠. 자, 이들은 모든 정치 조직, 균율, 권위를 거부하고 국가의 권력의 강제 수단을 철폐하고자 한다. 자, 이건 그 사람 누구죠? 무정부주의자죠? 아나키스트. 그 아나키스트는 개인을 억압하는 모든 권력을 부정하죠. 예. 자, 아나키스트 세웠던 기초적인 있는 사람을 이인은 누구죠? 호노동이라는 사람. 호노동이 프랑스 사람인데 무정부주의 사상 기본을 기반을 딱 같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유명한 책이 있어요. 재산이란 무엇인가라는 책이죠. 그래서 재산은 자본가들이 무산자를 착취하고 얻은 합법적인 작물이다. 그래서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이제 있는데
요걸 이제 받은 사람이 바쿤이나 코보트키 같은 사람 있죠? 이 코보트키는 좀 상호 구조를 써서 좀 건설적인 측면에서 이제 그 아나키스트를 발전했고, 바쿤이는 암살 테러를 통해서 이제 개인의 억압하는 여러 권력제도, 짜르정제 정치를 이제 주장했죠. 자, 그런데 이제 주의할 것은 그 무정부주의하고 사회주의는 똑같은 사상이에요? 아니죠. 엄연히 달라요. 네. 무정부의 사회주의는 공통적으로 그냥 사회주의는 철폐 그 정도야. 이상사회 건설. 근데 사회주의와 무정부주의는 엄연히 다르죠. 계급혁명론도 부정하고 무정부주의는, 그리고 뭐 국가의 어떤 것도 다 철폐하자 주장하고 그런 건데, 그래서 제가 이제 시간 관계 그것까지 설명을 못 드리겠고, 잠깐 이제 표를 몇 페이지 보시냐면 233페이지 보세요. 자, 233페이지에 보면 사회주의와 무정부의 사상 비교표가 있죠. 예. 요게 제가 이제 공산주의가 있고 무정부가 있고 다 유토피아가 공산주의하고 마르크 공산인데, 요 표를 정확히 기억을 해주세요. 예. 다 쓸모 있어요, 이거. 예. 그래서 요 표는 대충 이해가 갈 거야. 특히 예전에 한번 맨세비키와 볼세비키 차이점 나온 거 있죠? 그런 식의 문제 나올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자, 그럼 문제를 풀어보면요. 자, 기획을 보면 영국의 인민연장 운동의 주요 세력이 있다. 인민연장 1차 선거법 개정 뒤에 있는 건데, 러버시라는 지도자가 있는데, 이 사람은 무정부주의 아니에요. 잠깐 저기 마르크스주의하고 협력관계 유지했지만 무정부주의는 아니고 관련이 없고요. 그 다음에 제1 인터내셔널 마르크스 진영과 충돌했다. 자, 마르크스, 엥겔스가 제1 인터내셔널 이거였죠. 근데 이 사람들은 마르크스주의를 통해서 사회주의를 통합하려고 했어. 근데 이에 대해서 포어동과 바쿠니의 무정부주의자는 그걸 거부했어요. 그래서 분열됐다 깨진 건데. 자, 그래서 다 봤죠. 그 다음에 20세기 초 프랑스의 샌디칼리스트의 조직도 많으십니다. 자, 이 프랑스의 샌디칼리스트 조직은 뭐냐면, 정치활동과 의회를 불신하고 노조 중심의 파업과 같은 어떤 집적 행동을 통해서 자본주의 체제를 뒤엎으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은 누가 영향을 받아? 무정부주의자의 영향을 받았어. 그 후에다가 그 활동하다가 나중에 1880년대까지 주도했다가 나중에 쇠퇴하게 되거든요. 그러다가 1910년대에 철도노조의 대규모 파업이 일어난 후에 실패한 후에 프랑스에서 샌디칼리스트는 쇠퇴하게 되고, 그 후에 자주세력들은 다 의회 정치로 다 합류하게 돼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그 20세기 초에 프랑스의 샌디칼리스트 조직을 완화시킨 게 아니라 오히려 뭐죠? 영향을 받아서 이 조직 샌디칼리스트가 만들어진 거죠. 무정부주의 영향을 받아서. 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자, 니을 포어동의 재산이란 무엇인가는 아까 지금 설명했죠. 사상적 기초를 이뤘다는 거. 그래서 답이 니은하고 니은이 되겠죠. 니은하고 니을.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객관식 문제 40번 문제 보죠. 몇 페이지 보시면 234페이지요. 자, 미국 대통령 가와 가에 대한 설명 오는 것은 있는데, 의외로 좀 뭐냐면 미국의 현대사 부분이 좀 나왔어요. 이게 좀 예상했지 않았던 부분인데, 자, 가는 이제 뭐죠? 그리스를 지원하여 공산주의자들 반란을 진압시키며 터키도 원조했다. 트루먼 독트린을 반포한 1947년에 트루먼 대통령이죠. 트루먼 대통령이 또 마살푸덴이나 국대성 교육기구를 결성해서 그 당시 이제 그 냉전체제 가속할 때 소련과 대항하려고 했죠. 예. 자, 그 다음에 나는 쿠바의 미사일 기지를 건설했던 소련의 시도를 좌절시켰으며 오랫동안 미국사의 어려운 문제였던 인종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했다. 자, 쿠바의 미사일 기지를 건설 소련의 시도를 좌절했던 사람은 쿠바 사태를 말하죠. 1962년 누가 집권했던 시대죠? 잘생긴 케네디 대통령이 집권했던 시기죠. 그래서 인종 문제는 이제 그 민권운동 관련된 건데, 원래 그 흑인들이 지지했던 계층 그 당은 공화당이에요, 민주당이에요? 네? 공화당이죠, 공화당. 원래 지금은 흑인들이 민주당 지지하지만 예전에는 공화당 지지했어, 공화당. 원래 공화당 자체가 그 남북전쟁 시대 흑인들을 위해서, 흑인의 해방을 위해서 만든 당이거든요. 근데 이것이 이제 1960년대 들어가서 정당이 아닌 지지정당이 바뀌어. 원래 민주당은 백인들이 지지하고 남부세력들이 지지했던 당인데, 민주당 안에 그 뭐냐면 혁신주의자들이 많이 들어와서 지구들이 만나서 민권주의, 그러니까 흑인 차별 반대 운동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때 이제 그 민주당은 주로 북부와 흑인들과 주로 이제 중상층 백인들이 지지한다고 바뀌고, 공화당은 뭐가 되죠? 공화당 거꾸로 지지정당이 바뀌어가지고 지지적으로 해서 남부와
중국 보수층 사람들이, 그러니까 남부의 보수층 백인들이 지지하는 정당 바뀌게 되죠. 자, 하여튼 그래서 이렇게 민권운동을 이제 했던 사람들이 그 케네디 대통령이고, 그때 이제 활동했던 그 얘가 누구죠? 갑자기 이름이 킹 목사. 네. 루턴 누구죠? 약간 갑자기 마틴 루터 킹. 네, 마틴 루터 킹이죠. 네. 그래갖고 있고, 자, 그 다음에 다는 이제 공산국가에 대해서 강경책뿐만 아니라 융통성 있게 대처했던 외교정책을 추진해 중국 방문하여서 양국 간에 화해공유를 조성한 사람이 누구죠? 닉슨 대통령, 닉슨 대통령. 1972년에 핑퐁 해고도 유명하죠?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해서 1978년에 미국과 중국 간에 수교가 되고, 이걸 통해서 이제 중국이 기업 개발을 통해서 미국 자본을 끌어다 발전을 시킨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 그런데 이제 보면 1번 보죠. 카스트로 정권을 전복을 해서 피그스만 사건을 일으킨 사건이 뭐냐면, 요거는 케네디 대통령 때요. 케네디. 자, 이 피그스만 사건이 하려면 이 카스트 정권이 왜 형성됐는가를 봐야 돼요. 자, 쿠바에서 예전에 그 성립된 정권이 어떤 정권이 바티스타 정권이에요. 바티스타. 1930년대 전인데 이 사람들은 미국 자본과 손을 잡고 친미 정책을 추구했어요. 그래서 너무 스타일이 강한 거야. 그래서 그 당시 1957년인가 9년인가요. 하여튼 카스트가 바티스타 세력을 구협해가지고 사회주의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성공을 했어. 그래서 쿠바의 공산정권이 수립된 거야. 그런데 이걸 이제 수립되고 나니까 당한 미국이죠. 왜 미국이 당하냐면 쿠바는 미국하고 뭐예요? 바로 가깝죠. 장거리 미사일 쏘면 미국의 본토를 공격할 수 있어. 그러니까 안 되겠다. 다시 예전에 친미 정권 세워야겠다 해갖고 그 당시 망명된 쿠바군들 모아가지고 CIA에서 조직을 해가지고 그 당시 쿠바의 피그스만에 상륙시켰는데 오히려 이들이 제대로 싸우고 좋다고 며칠 만에 쿠바군에게 다 토벌당한 거야. 그러니까 국제적인 망신이 당한 거지. 그리고 나중에 쿠바가 소련을 잡고 소련의 핵미사일을 어디에 배치시켜요? 미국에 배치시키죠. 그러니까 미국에서 난리 난 거야. 이거 잘못하면 뭐야? 미국 본토가 수태봐야 되니까 전쟁 직전까지 가다가 그 소련이 철수를 시키면서 어떻게 돼요? 타격을 받죠. 그래서 그때 이제 한라인도 이제 설치되고 그랬는데, 자, 그 다음에 이번을 보면 가해 통킹만 겨냥을 가기로 되어 베트남 전쟁이 본격적이게 됐다. 이거는 이제 1964년 존슨 대통령이죠. 존슨 대통령. 그래서 이제 그때 월맹군이라고 해서 베트콩이라 해가지고 그 남부에서 이제 북부 베트남과 연계된 그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켰는데, 그때 미국에 이제 미군이 파견되고 간접적으로 도와주고 그랬죠. 그때 북부 베트남을 직접 공격해서 이제 빌미를 하면서 그 당시 그 미국의 구축함이 그 북베트남의 어뢰종에 의해서 침몰당했다 해가지고 그 비밀을 해가지고 북베트남을 공격해서 제2차 인도시나 전쟁을 이제 근데 이게 나중에 조작된 사건에서 나중에 밝혀져요. 그래서 미국이 뭐냐면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 한 거다. 이거는 미국이 흔한 수법이죠. 이라크 공격할 때도 대량 살상 무기 있다고 해서 막 해놓고는 막상 후세인 죽인 거 보니까 없어. 그러니까 빌미를 이제 제공하기 위해서 그런 건데. 자, 이거 존슨 때 얘기고, 그 다음에 나는 마샬 계획을 발표하여 유럽에 대규모 원정을 했던 사람은 누구죠? 트루먼 대통령이죠. 트루먼 대통령. 아까 제가 설명한. 그 다음에 이제 워터게이트 사건은 중에 인기주의 상의하는 사람이 닉슨 맞죠? 워터게이트 사건 1972년에 일어났는데, 이거 왜 일어났냐면, 그 당시 민주당에 가가지고 도청을 했어. 근데 이게 재수없게 발각된 거야. 근데 처음에는 닉슨이 난 모른다. 아랫 사람들 한 건데, 근데 나중에 이제 뉴타임즈 기자가 하여튼 거기에서 밝혀냈죠? 닉슨이 직접적인 지시를 해가지고 했다 해가지고, 닉슨이 이제 비판을 받으니까 도덕적으로 이제 더 이상 통치력을 행사하지 못하니까 사임을 했죠? 예. 그래서 그것은 이제 워터게이트 사건 유명하죠? 자, 그 다음에 다음 보면, 라틴 아메리카 국가의 건재 원조를 제공한 진보동맹을 설립했다. 이건 닉슨 대통령이 아니라 케네디 대통령. 케네디 대통령 1961년에 라틴 아메리카 해공국에게 차관을 제공해서 경제 원조를 제공했다. 100억 달러를 제공했는데, 이때 1961년에 진보연합을 이제 구성된 건데, 그걸 왜 그러냐면, 쿠바같이 또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그래가지고 미국이 이제 뭐냐면 적국 지원해서 경제 원조를 하겠다. 근데 제대로 안 됐어요. 지금도 있지만 난민을 예전부터 미국이 뭐라고 생각했냐면 자기 뒷마당 정도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쿠데타도 막 지원하고 막 친미 정권을 막 하고 하니까 이 난민 사람들이 미국에 대한 정서가 별로 안 좋아. 그래갖고 이제 미국의 반대 좌파 정권들이 많이 등장하잖아요. 네, 그런 이유도 역사적 배경 여기 다 있어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답이 4번이고요. 1차 기출문제 끝났고요. 뭐 2차는 약간 이제 언급하고 끝나겠지만 일단은 제가 목이 좀 아프다 보니까 좀 쉬어야 되겠어요. 네, 10분 쉬고 똑바로 2차 넘어가죠.